오늘 건강 특강 시간은 당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을 갉아먹는 질병이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 당뇨병은요, 급성으로 해가지고 생명에 위급을 주는 병이 아니고 서서히 진행되면서 내 몸을 하나하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냅니다. 당뇨병에 걸리게 되면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을 하죠. 당뇨 전 단계나 경계성 당뇨 이렇게 해가지고요. 조심하세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뇨가 지금 전 단계입니다. 그 얘기는 수면 위로 올라왔으니까 앞으로 당뇨 관리 잘 못하게 되면 약 먹거나 주사 맞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병원에서 통보받게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당뇨를 잘 관리하고 당뇨병으로 진행되지 않는지 자세한 내용들은요,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해. 일단 당뇨 전 단계니까 조심하세요라고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죠. 이 통보를 받고 그다음부터는 당뇨 전 단계에 있는 분들은요, 당뇨병 안 걸리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당뇨병으로 걸립니다, 그냥. 그 왜 그럴까? 당뇨병에 걸리는 원인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당뇨병 하면요, 아, 단 거를 많이 먹어서 그렇구나. 그리고, 아,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서 당뇨 걸리는구나. 왜? 탄수화물이 분해되면 포도당이 될 것이고, 내 몸에 포도당의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고 혈관에 있다가 오줌으로 나오니까 오줌으로 나와서 당뇨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160이 넘어갔을 때, 그때 소변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략은 다 피를 뽑아서 검사해가지고 혈액에 의해서 당뇨병이라고 진단을 하지만요, 과거에는 소변으로 다 검사를 했습니다. 오줌 받아오세요. 그러면요, 오줌 받아가지고 주면 검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당뇨병이다라고 했는데 그 수치가 160 이상이고 이것을 신장 역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장에서 걸르다 더 이상 걸르지 못해서 한계 부딪혀가지고 당뇨가 나오는 겁니다. 당뇨병에 걸리신 분들의 평균 약 5%가 신장 투석으로 가고요. 또 일부는요, 망막색소 변성으로 가기도 하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발기부전으로 가고요. 당뇨의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거의 힘들고 또 당뇨병 걸리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저기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당뇨에 좋다라고 하는 한약재부터 일반 식품들부터 엄청나게 먹어요. 또 당뇨병 걸리면 주위에서 이거 먹고 누가 당뇨병 고쳤대 이러면서잖아요. 옥수수, 수염을 끓여서 먹어라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막 들어옵니다. 이걸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치지를 못해. 그래서 점점 영혼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왜? 의심이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남의 말을 믿지 않고요. 나 그거 다 해봤어. 주위에 당뇨병 걸리신 분들 보니까 다 해봤는데 결국 못 고쳤어. 그 수치가 대한민국의 공식적으로는요, 700만 명입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까지 지금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 합하면요, 1000만 명이 돼요. 대한민국에. 이 수치가 앞으로 더 증가하는데 요 근래에는 당뇨로 인해서 사망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뇨에 걸리게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에 의해서 많이 고통을 안겨주죠. 종류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제1형 당뇨이고 제2형 당뇨입니다. 제1형 당뇨를 소화형 당뇨라고 하고 인슐린 의존형 당뇨라고 하기도 하고 전체의 10%입니다. 제2형은 반대입니다. 성인들이 걸리고요.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라고 하고 당뇨 전체 환자의 90%, 다시 말하면 당뇨병의 90%는 성인들이 걸리는 겁니다. 성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당뇨가 없다가 생활하면서 전 단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당뇨병에 걸린 거야. 다시 말해서 후천성 질환이다. 그러면 후천에 걸렸다는 얘기는 내가 생활하면서
식생활 습관에 의해서 대사가 잘못돼가지고 걸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1형 당뇨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그중에 제가 뽑은 것은요.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전혀 되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주사 맞습니다. 특히 아이가 이렇게 매일매일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혈관 저항성이 생겨가지고요. 주사 맞는 팔에 혈관들이 막 튀어나와요. 제2형 당뇨는요. 인슐린이 분비가 되나 세포 수용체의 문제이다. 이런데 요 제1형 당뇨부터 먼저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요. 스트레스성 당뇨가 있고 임신성 당뇨도 있고요. 인슐린 저항성 당뇨부터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두 가지 중에서 먼저 제1형 당뇨 인슐린이 나오는 것은 췌장이죠. 이 췌장을 뒤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꼬부라지게 생겼어요. 췌장은요, 크게 두 개의 기능을 수행하는 호르몬과 효소가 나옵니다. 췌장에서는요, 호르몬과 효소가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은요, 탄수화물에 관련돼 가지고 호르몬이 나오고 효소는 지방에 관련돼서 나옵니다. 췌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르몬 중에서 알파 세포에서는 글루카곤 호르몬이 나오고 바로 베타 세포 여기서 인슐린이 나오는 겁니다. 델타 세포에서는요 소마토스타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인슐린이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은요 우리 몸 안에 포도당을 글루코즈라고 하죠. 이것을 사용하고 저장하고 이런 것들을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세포로 가는 거죠. 효소는 지방 대사인데 오늘 여러분들께는 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인슐린에 관련돼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췌장에서 나오는 당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요. 델타 세포가 균형이 깨졌을 때 인슐린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인슐린이 부족하니까 인슐린을 맞아야 돼. 이렇게 하는 것도 병원의 치료 방법인데 더 중요한 것은요. 요 델타 세포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 델타 세포가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은 현재 의학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PM과 같이 영양의학에서는 가능한가? 저는 가능합니다. 저 균형이 맞춰져야지만 내 몸에서 제대로 인슐린이 분비가 됩니다. 균형이 깨져서 인슐린이 안 나오는 이유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이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인슐린을 다 써버린 거예요. 인슐린이 바닥이 난 겁니다. 요 가능성은 극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인슐린을 저렇게 다 써버릴 정도로 이거는 소화형 당뇨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1형 당뇨. 이게 과연 가능할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오거든요. 생명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인슐린이 바닥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제1형 당뇨는 인슐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인슐린 분비 입구가 봉쇄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인슐린은 있는데 저 문이 열리지 않아서 못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저 인슐린 입구가 열렸지만 췌장 베타 세포의 입구가 봉쇄된 겁니다. 나오다가 걸리는 거예요. 요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핵심 내용이 되겠죠? 봉쇄되어 있는 거. 요게 도대체 뭐 때문에 봉쇄가 됐나? 요 물질이 뭐냐 이거예요. 요거만 제거시켜주면 나오겠죠? 요게 뭘까, 여러분들? 바로 호모시스테인입니다.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혈전을 만들어내는 나쁜 원료예요. 호모시스테인 정상 수치는요, 5에서 15 마이크로몰 퍼 리터입니다. 이것을 넘어쓰게 되면 당신 호모시스테인이냐?
그럼 호모시스테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먹는 아미노산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